목포 달리도에서 주민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확진자가 11명까지 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옛 교도소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의료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서 의대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단에서는 또 공장의 불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의 한 섬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농사철에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 같이 일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목포 달리도에서만 11명이 확진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 달리도 주민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진행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포시는 달리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금지를 추가 요청하고 지역민 이동을 멈출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가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한 거죠. 전부 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고사항이에요. 인구 100명이 안 되는 작은 섬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일을 함께 하면서 전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달리도뿐만 아니라 무안과 나주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를 만나 2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번기철이라서 양파 수확하고 이런 철이기 때문에 이분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목포에 있는 달리도에 있는 섬에 가셔서 양파 작업을 하셨습니다. 4박 5일 동안 거기서 주무시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하셔서 목포시는 달리도 지역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7일 기준 4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의뢰한 상황. 농번기철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손 구하기 어려운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197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 수감시설로 활용됐던 옛 장흥교도소가 방치되지 않고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라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은커녕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노출됐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옛 장흥교도소입니다.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수감시설로 활용됐던 이곳은 현재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촬영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4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곳을 촬영지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 촬영지 임대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마저도 안전 문제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흥군은 당초 원형 그대로 보존한 교정시설물을 활용해 일반인들의 교도소 생활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활용하고 그동안 작품 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장흥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과 교류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체험과 전시, 문화 공간이 한 곳에 공존하는 복합 예술 공간인 것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문체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동력을 얻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내년 21년부터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주변 정비공사,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와 군비 등 사업비 103억 원도 확보한 상태. 하지만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니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진단 끝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C등급을 받았는데 근거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 영역 중에 있어. 장흥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점검은 물론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문화 예술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흉물로 남아있는 옛 장흥 교도소를 인기 촬영지를 넘어 좀 더 특색 있는 곳으로의 탈바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앞서서 안전 문제 등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송유창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가 바로 전남입니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아서 이미 의료 취약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가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네, 급물살을 탈 것만 같았던 의대 설립 계획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부딪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전남 지역의 의료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 전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 취약지라는 걸 내포하지만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모두 7곳, 진료 과목이 다양한 종합병원은 2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용률은 전체 24% 수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 지역 지리적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아 치료 적기를 놓치는 지역민이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리적 중심지인 순천과 목포, 해남 권역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증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공병원이 있지만은 역량이 부족해서 양질의 필수증축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진료권은 증축을 하자. 그래서 순천권, 해남권, 목포권이 해당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거점병원만 신축하는 게 아니라 필수 중증 의료 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과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3차 배후병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지역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 자체가 7곳으로 적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 많으면 분야별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의료기관 사이 연계 체계가 긴밀하지 못해서 응급 상황일 때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권역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권역과 지역, 기초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필수 중증 치료와 산모, 어린이 의료, 재활치료 등 필수 의료 범위에 한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전남에도 의과대학을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 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선발과 교육과 배출시키는 이런 방식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핵심 인력을 개발 양성하자. 물론 의사 부사가지만 이제 간호사까지 확대될 수 있겠죠. 계속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전남 의대 설립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으로 번졌던 의과대학 설립 문제.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파업 불사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가운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또 산단에서는 공장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입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올해 18살의 지적장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온몸엔 멍과 상처가 남아있어 유족들은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 측에선 일상생활에서 생긴 거라며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 경찰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멍과 상처가 생겼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돼 있어요. 사회가 보호해야 될 지적 장애인이고 발생 장소가 복지시설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을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죠. 지금 부검도 국립과학수사연수소에서 직접 보고 있어요. 생선의 기름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5일 저녁 7시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출입구옆 쓰레기 집화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분 만에 초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시 화재 현장은 LP가스 저장 탱크와 각종 가연물이 가까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 조사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3분만 이제 진화했고요. 그 옆에 비온물이 있었잖아요, LPG랑. 그래서 바로 이제 인접해서 이제 연소학교 될 수 있으니까 그쪽 방지랑 같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6일 저녁 6시 반쯤 해남읍의 한 도로에선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5일 아침 담양과 곡성에서도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의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휴교와 원격 수업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에 전면 등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822개의 초중고 가운데 준비 시간이 필요한 11개 학교를 제외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등하교 시간 조절과 교실 출입구 분리, 급식 시간 조절 등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면 등교 수업은 전남 지역의 경우 학교에서 감염이 3명뿐이며 지난 3월 이후 전체 학생과 교직원 24만 명 가운데 확진자의 비율이 0.02% 수준으로 낮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등교 수업에 대해 전남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준비대책으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교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밥을 먹기 위해 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지킬 경우 급식실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비 없이 학교에서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밀집도를 못 낮추는 협력교사 지원 정책이나 방역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까지 뜨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던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